6개월 전 이와 똑같은 영상을 본 누군가는 실제로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장점도, 갑작스러운 유산도, 깜짝 승진도, 복권 당첨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오늘날 그 사람은 신용카드 빚을 청산하고 4자릿수 금액의 비상금을 마련했으며 매달 자동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진 돈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같은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의 재정 상황은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졌습니다. 똑같은 빚, 똑같이 월급날만 기다리는 스트레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나 소득, 행운이 아닙니다. 바로 실행력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보를 설계도로 취급하고 따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보를 오락거리로 여기고 넘겼습니다. 이 영상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재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완전한 6개월 설계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명확한 목표, 측정 가능한 결과가 담긴 실제 월별 시스템입니다. 6개월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불을 자동으로 쌓고 비상사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돈을 맞추는 기능적인 재정 인프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 중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실행이 전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따르기로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오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정적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추를 점검하는 동안 당장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수 있는 행동을 하나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공짜 돈을 모두 챙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고용주가 시급 1K 매칭을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전체 매칭을 받을 만큼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공짜 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 매칭은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100% 수익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은 4석 1개 최대 24너 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8,000달러의 추가 적립이 가능하여 총 32년 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3세 사이라면 강화된 추가 적립 규정에 따라 최대 35만 5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IRA의 경우 한도는 7,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1,100달러의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첫 달에 이 한도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고용주 매칭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은 기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최대 6%까지 매칭해 준다면 최소한 6%는 기여하십시오. 그 매칭 금액은 여러분의 보상의 일부입니다. 그냥 두고 가지 마세요. 첫째 달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매주 재정 점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 등 특정 시간을 정해 10분 15분 동안 계좌를 검토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에 돈을 썼는지 살펴보세요. 예상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패턴이나 의외의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매주 리듬은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상태를 머릿속에 계속 유지하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아예 무시하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불안하게 계좌를 확인합니다. 어느 쪽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간 점검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몰입하되 매몰되지는 않는 상태 말입니다. 첫째 달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현재 저축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고용주 매칭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인식을 구축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를 뺄 차례입니다. 둘째 달은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목표를 향해 재배치하는 시기입니다. 첫째 달에 분류한 지출 내역을 금액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나열해 보세요. 가장 큰 지출이 가장 큰 잠재적 절약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바꾸기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집세는 아마도 가장 큰 지출이겠지만 임대 계약 중간에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상당할 수 있지만 그 대출에 묶여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지출부터 시작하세요. 재량 지출 카테고리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외식에 한 달에 $300를 쓰고 있지만 딱히 식당을 즐기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편리해서일 뿐이죠. 어쩌면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헬스장 회원권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구독 서비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세요.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취소하세요. 사용하는 서비스는 더 낮은 요금을 협상하세요. 고객 유지 부서에 전화를 걸어 해지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해 보세요. 많은 회사들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할인을 제한할 것입니다. 배달 음식, 쇼핑, 오락과 같은 변동 지출의 경우 자의적인 제한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구체적인 월간 한도를 설정하세요. 여행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예산을 0으로 삭감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카테고리에서 가차없이 삭감하여 원하는 곳에 자금을 대세요. 목표는 결핍이 아니라 의도성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쓰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가차없이 줄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돈을 낭비하는 분야 중 하나가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또는 세입자 보험을 알아본 게 언제인가요? 대부분 한 번 설정하면 다시 보지 않지만 업체마다 요금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서너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데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며 연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달의 목표는 지출을 최소 10~15%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한 달에 시셔널 책 $500를 쓰고 있다면 500~700달러의 절약액을 찾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다시 투입됩니다. 또한 둘째 달에는 여러분의 빚을 정직하게 대면하세요. 세 곳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보고서를 뽑아보세요. annualshreddedreport.com에서 연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 모든 빚을 살펴보세요.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개인 대출 등입니다. 각각의 잔액, 이자율, 최소 납부금을 적으세요. 2026년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21%가 넘습니다. 이 정도 이율이면 빚은 무섭게 불어납니다. 21% APR에 $6,000. 신용카드 잔액을 최소 금액으로만 갚으면 상환하는 데 7년 이상이 걸리고 이자 비용만 약 $3,600가 발생합니다. 원래 잔액의 절반 이상이죠.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자율 인하를 요청하세요.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자주 통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고객이었고 항상 제때 결제했습니다. 다른 카드들이 더 낮은 이율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 이율도 낮춰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 거절당하는 것이고 최선의 경우 이자율을 몇 %포인트 낮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백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달이 끝날 때쯤이면 월 지출을 의미 있게 줄이고 빚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혈을 멈춘 것입니다. 이제 안전망을 구축할 때입니다. 셋째 달은 비상금을 마련하고 재정적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인의 43%가 저축으로 $1,000의 비상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4%는 비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거의 절반이 자동차 수리 한 번, 병원비 한 번, 가전제품 고장 한 번에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예기치 못한 모든 지출이 빚으로 이어집니다. 변속기가 고장 나면 21일로 이자에 신용카드로 긁게 됩니다. 자녀에게 긴급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면 개인 대출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비상 상황은 여러분을 빚의 늪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이는 더 큰 재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저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다음 비상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합니다. 수백만 명을 가두는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는 비상금으로만 지정된 $1,000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법의 숫자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중요한 문턱입니다. 비상금 계좌에 네 자릿수 금액이 있는 것은 세 자릿수가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비상 상황에 대한 완충 장치가 되어주며 숨 쉴 틈을 줍니다.
$1,000가 불가능해 보인다면 더 적게 시작하세요. $500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200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목표는 아무런 쿠션 없이 살아가는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이 자금을 빨리 마련하려면 둘째 달에 찾아낸 절약액을 돌리세요. 만약 지출에서 한 달에 $400를 줄였다면 그 $400를 비상금으로 넣으세요. 3개월이면 $1,200가 됩니다. 추가 수입을 창출하여 이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파세요. 오래된 전자제품, 옷, 가구, 장비 등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는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 가치의 미사용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현금화하여 비상금에 넣으세요. 임시부업, 프리랜서 일, 배달, 반려견 산책, 파이버나 업워크 같은 플랫폼에서 기술 판매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영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비상금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은행의 고금리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일반 입출금 계좌와 분리해 두세요. 2026년에 가장 좋은 고금리 저축 계좌는 연 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은행의 전국 평균인 영원점 상 9%와 비교됩니다. $5,000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200를 버느냐 20달러를 버느냐의 차이입니다. 분리해 두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비상금이 다른 은행에 있으면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보이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닐 때 꺼내 쓰고 싶은 유혹이 줄어듭니다. 필요할 때는 거기 있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한 셋째 달에는 고금리 부채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갚아 나가세요. 상환 전략을 선택하고 그것을 고수하세요. 부채 산사태 방식은 이자율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모든 빚의 최소 금액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에 먼저 쏟아붓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총이자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부채 눈덩이 방식은 잔액 크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자율에 상관없이 가장 작은 빚부터 갚아 나갑니다. 이는 심리적인 승리감을 더 빨리 맛보게 해주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를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금리 부채에 투입하는 모든 돈은 사실상 그 이자율만큼의 수익을 내는 투자와 같습니다. 21%의 신용카드 빚을 갚는 것은 21%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과 같으며 이는 다른 어떤 투자 수익보다 훌륭합니다. 셋째 달이 끝날 때쯤이면 전용 비상금 계좌에 최소 $1,000가 있어야 하고 명확한 부채 상환 전략이 가동 중이어야 하며 지출 절감 기세가 이어져야 합니다. 기초가 탄탄해졌습니다. 이제 불을 쌓을 시간입니다. 넷째 달은 투자와 자동화로 초점을 옮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의 구축에 대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투자처를 찾거나 시장 타이밍을 맞추거나 부자들만 아는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장기간 꾸준히 돈을 넣고 복리 성장이 효과를 내도록 두는 것입니다. S&P 500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폭락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20년의 기간을 보더라도 주식시장은 플러스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30년의 기간을 보더라도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10%를 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4년과 2023년처럼 25%를 버는 해도 있을 것이고 2022년처럼 18%를 잃는 해도 있을 것입니다. 평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끄러워지지만 해마다 겪는 경험은 변동성이 큽니다. 핵심은 변동성 속에서도 투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에 겁을 먹고 파는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하락장에서도 투자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회복하고 성장을 이어갑니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을 매번 이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입니다. 뱅가드, 피델리티, 슈왑과 같은 주요 증권사를 통해 운용보수 연말 2% 미만으로 이러한 펀드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10,000를 투자했을 때 연간 수수료로 $10 미만을 낸다는 뜻입니다. 개별 주식을 고를 필요도, 경제 뉴스를 따라갈 필요도,
어떤 회사가 더 잘 나갈지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수를 사고 전체 시장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면 됩니다. 더 단순한 것을 원한다면 타겟 데이트 펀드를 고려해 보세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올인원 펀드입니다. 은퇴 계획 연도에 가장 가까운 연도의 펀드를 선택하면 펀드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젊을 때는 더 공격적으로 시작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설정하고 잊어버리세요. 넷째 달의 묘미는 자동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무런 조치 없이도 월급에서 재정 목표로 돈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자동화의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월급이 입출금 계좌에 들어오면 자동 이체를 통해 미리 정해진 비율의 금액이 즉시 각기 다른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5%는 여러분이 보기도 전에 사량이 긁히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5%는 로트 IRA나 일반 증권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3%는 고금리 저축 계좌로 가고 2%는 여행이나 자동차 계약금 같은 특정 목표를 위한 별도의 저축 계좌로 갑니다. 이 모든 자동 이체 후에 입출금 계좌에 남은 돈은 죄책감 없이 써도 되는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에게 먼저 지불했고 미래를 위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돈은 저축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의 지출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방정식에서 의지력을 제거합니다. 매달 투자할지 말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축으로 가야 할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을 참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한번 설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가능한 모든 항목에 자동 납부를 설정하세요. 집세, 공과금, 보험료, 구독료 등입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전액 자동 납부를 설정하여 이자를 내지 않고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목표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재정 시스템입니다. 넷째 달이 끝날 때쯤이면 자동 투자, 자동 저축 이체, 그리고 자동 고지서 납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이제 자율주행 상태입니다. 다섯째 달은 돈의 심리적 차원, 즉 재정적 발전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머니 스크립트를 다루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재정 조언이 무시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돈을 대하는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가 재정 관리에 소질이 없다고 믿는다면 결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는 본질적으로 탐욕스럽다고 믿는다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의 구축을 방해할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자신에게 대접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는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는 것들에 지속적으로 과소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대개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의식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10분 동안 돈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필터링도 판단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부를 쌓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나요? 몇 가지 흔한 제한적 믿음들. 돈은 악의 근원이거나 부자는 탐욕스럽다. 이 믿음은 여러분을 작게 유지하며 부를 쌓는 것이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이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폭시킵니다. 관대한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더 관대해집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나는 항상 돈 관리에 서툴 것이다. 이 믿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스스로 돈 관리에 소질이 없다고 믿으면 더 나아지기 위한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관리는 기술일 뿐입니다. 누구도 예산 짜는 법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보상할 자격이 있다. 이 믿음은 과소비를 자기 관리로 정당화합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정당화를 이용해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하고 실제로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자기 관리는 재정적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시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제한적 믿음을 식별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믿음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만약 가로막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더 힘을 실어주는 믿음으로 교체하기로 선택하세요. 또한 다섯째 달에는 파트너가 있다면 돈에 관한 대화를 나누세요. 재정적 불안은 관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커플은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돈 이야기를 피합니다.
위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30분 정도의 돈 데이트 시간을 가지세요. 다툼의 열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 차분하고 의도적으로요.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세요. 파트너가 돈 관리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의 비전을 공유하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재정적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머니 스크립트를 공유하세요. 성장하면서 돈에 대해 각각 무엇을 배웠나요? 파트너의 재정 심리를 이해하면 자칫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결핍 속에서 자라 저축이 안전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현금을 모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풍족하게 자라 돈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산 짜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큰 결정들에 대해 공통된 지표를 찾아야 합니다. 얼마나 저축해야 할까요? 공동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함께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정하며 대화를 마무리하세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저축 계좌를 만들거나 서로 상의해야 할 지출 한도를 정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달은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개월 동안 지출을 최적화했지만 줄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출을 0까지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먹고 잘 곳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벌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소득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현재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직무의 시장 가치를 조사하고 성과와 기여도를 문서화한 후 상사와 면담 일정을 잡으세요. 효과적인 화법은 이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기여도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XYV 세례를 달성했으며 이는 회사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시장 가치 조사를 바탕으로 보상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즉각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더라도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거절당한다면 이직을 고려해 볼 정보가 됩니다. 전략적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보다 더 큰 폭의 연봉 상승을 경험합니다. 부수적인 수입원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프리랜서로 활용하거나 부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수익화하세요. 한 달에 $500만 더 벌어도 재정적 진전은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다섯째 달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심리적 장벽에 맞섰고 파트너와 돈 대화를 나누었으며 소득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내면의 작업은 외부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섯째 달은 규모를 키우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동화된 투자, 저축, 기능적인 예산, 비상금, 부채 상환, 그리고 늘어난 소득까지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여섯째 달은 이 시스템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간 지평을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월간 재정 점검 일정을 잡으세요. 한 달에 한 번, 1시간 동안 모든 것을 검토하세요. 얼마를 벌고 썼는지, 지출이 우선순위와 일치했는지, 순자산이 늘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자산을 더하고 모든 부채를 빼서 순자산을 계산하세요. 매달 이 숫자를 추적하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궤적을 확인하세요. 둘째, 기반이 갖춰졌으니 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1년 목표는 모든 신용카드 빚 청산과 3개월치 비상금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목표는 6개월치 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외 부채 청산 10만 달러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목표는 재정적 독립 달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들을 적어두세요. 목표를 적어두는 사람들은 달성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글쓰기는 구체성을 부여합니다. 셋째, 파트너나 친구 등 책임을 물어줄 사람에게 목표를 공유하세요. 공개적인 약속은 실천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지금 바로 달력에 분기별 검토 일정을 잡으세요. 3개월마다 진전을 길게 내다보며 시스템이 여전히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분기별 체크포인트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포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기여도를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넷째 달에 5% 시작했고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면 그 비율을 높이세요. 목표는 소득의 20% 이상을 저축하고 투자할 때까지 저축률을 점차 높이는 것입니다. 저축률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재정적 독립은 가속화됩니다. 소득의 10%를 저축하는 사람은 은퇴까지
40년이 걸리지만 50%를 저축하는 사람은 15년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은 냉정합니다. 오늘부터 매달 $500를 투자하고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낸다면 10년 후에는 약 $120,000, 30년 후에는 약 $110만 달러가 됩니다. 만약 이를 매달 $1,500로 늘린다면 30년 후에는 $330만 달러를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장기간 꾸준히 투자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수학적 현실입니다. 과제는 수학 이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6개월 설계도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구축한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달에는 인식 확립, 둘째 달에는 지출 절감과 부채 직면, 셋째 달에는 비상금 마련과 부채 상환 시작, 넷째 달에는 투자 자동화, 다섯째 달에는 심리적 장벽 해결과 소득 증대 노력, 여섯째 달에는 장기 목표 설정과 시스템 정교화입니다. 각 달은 이전 달을 토대로 구축됩니다. 이 설계도를 완성한 사람은 시작할 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는 6개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맺어갈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자들은 수십 년 동안 소득보다 적게 쓰고 차액을 투자하는 일관된 행동을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 설계도는 기초와 습관을 제공하며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재정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받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6개월 후 그들은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있거나 더 나빠져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실행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고 지출을 분류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할 것입니다. 불편할 때라도 해낼 것입니다. 차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6개월 만에 재정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은 오늘 시작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고 저축률을 계산하며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6개월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취하는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설계도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진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래의 자신을 위해 투자를 시작하세요. 불을 쌓는 여정의 다음 장이 곧 시작됩니다.